여러분의 계좌를 왕으로 만들어줄 전략킹 머니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의 정재입니다. 간밤 미증시가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기술주를 제외하고 모두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8월에 미국 일자리 상황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예상치를 크게 화해하면서 최근 7개월 중 가장 낮은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8월 일자리 보고서에 영향을 받은 미증시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주 마감 지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3,200선 되찾았는데요. 4거래일째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졌고 특히 반도체와 의약품 업종으로 매기가 쏠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요, 개인의 주도 아래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속에선 특히 애플카 이슈와 코로나19 백신 이슈가 뜨거운 모습이었는데요. LG전자는 지난 7월 마그나와 손잡고 핫작법인 LG 마그나를 설립하면서 애플카 대량 생산을 위한 협력업체 유력 후보로 떠오르면서 10% 이상 급등을 했고요. LG그룹주를 비롯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의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돋보였습니다. 또 우리 머니왕 박진섭 위원님이 침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했었던 mRNA 관련주, 백신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이연제약이 최대 19%로 오르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K백신 발굴 경쟁에 불이 붙은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띠면서 시장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주 시장의 주인공을 찾아서 부지런히 달려봐야겠죠. 지금부터 머니왕 박진섭 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 계좌를 뜨겁게 달궈줄 전략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도 박진섭 위원님이 여러분과 특별 소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황금선 주도주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챙겨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머니왕을 검색해 보세요. MTN 밴드를 검색해 보시면요,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박진섭 위원님의 무료 방송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황금선 주도주에 대해서 전략을 챙겨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좌를 왕으로 만들어줄 머니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진섭의 실전 머니 차트. 자, 이론도 강하지만 실전에선 더욱 강한 박진섭 위원님의 비법을 챙겨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박진섭 위원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아주 뜨겁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야기 좀 전해주시고요. 시장 브리핑도 좀 해주시죠. 예, 시장 여전히 상당히 이번 지수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시장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종목별로 보면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부분이 지수, 장중에 하락세를 보이다가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아래골 달고 올라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200포인트 위로 살짝 올라선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1,050포인트 위로 살짝 올라선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서서의 하락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크게 박스권을 벗어나지 않고 있고요. 여기서 위로 강하게 올라간다거나 또 내려간다거나 이런보다는 차분하게 사실은 이 3,000포인트 위로 올라와서는 올 1월이죠. 3,000포인트 위로 올라서고 나서는 사실은 계속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 하루 사실은 오르고 내리고 이거에 사실은 1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테마 이번 주 다 아시다시피 수소차 관련주 또 원전주 이 두 개가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점을 잘 보시면서 초기에 진입하신다면 얼마든지 이 시장도 앞으로 어떤 시장의 하락장 이번 8월 달 같은 그런 급락장이 오더라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한마디 먼저 챙겨봤습니다. 이러한 이슈 속에서 또 강력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머니원 박진섭 위원님의 불종목이 또 강한 화력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열어봅니다. 네, 매주 화제가 되고 있는 불종목 행진 벌써 5탄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매주 이 강력한 화력을 보여주면서 불종목 특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느덧 5탄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원자력 발전 이슈도 있었고 또 백신 이슈도 있었고 또 애플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예. 종목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종목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뭐 아마 이제 벌써 이제 5탄째 뭐 상한가 뭐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가만히 꼼꼼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그 뭐 상한가 특집 이 방송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종목도 특징을 보자면 다 아시다시피 뭐 원전이나 백신이나 아니면 인수합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소차 이게 지금 시장의 주도인 테마들이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테마가 아닌 종목들은 사실은 이런 뭐 상한가를 간다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정해진 그 틀을 짜시고 그 안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또 모든 종목은 길게 큰 수익을 누리실 종목이 있고요. 짧게 단기 수익을 누리실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홈런 왕 타자들을 보면 삼진이 많이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저희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번트에서 2루타, 홈런 다 치신다는 마음으로 종목을 갖다가 투자하시는 게 좋아 보이시고요. 먼저 평화산업 이 종목은 사실은 제가 이번 주 한 주 저번 주 공개 방송 시간에 이번 주 수소차가 수소 관련주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불타 올랐습니다. 그래서 평화산업은요 화요일이죠. 장중에 상한가를 가면서 이게 지난주 발굴이 됐고요. 근데 화요일 장중에 상한가를 가면서 상한가에 거의 500만 주 가까이 매수 물량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제가 평화산업은 수소차 관련주의 대장주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에 이런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종목이 장중에 조정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도요. 저희가 수소차의 대장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사실 종가는 상승으로 마무리되면서요. 어하다 보니까 벌써 어제까지 10거래일 연속 정말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기록인데 최근 들어서 10거래일 연속 오른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10거래일 연속의 상승 마감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직전에 상한가죠. 바로 그 50주 신고가 그 돌파를 다시 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벤트인데 다음 주 두 개의 이벤트죠. 7일 날 바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우리나라와 유럽에서 온라인으로 하이드로젠 웨이브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고요. 또 8일 일산 킨텍스에서 바로 열리는 10개 그룹의 어떤 수소기업의 협의체 이 부분이 또 그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번 주 수소차가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아시겠지만 이런 이벤트가 저기 멀리 2달, 3달, 6달 후에 있다. 그럼 당장 이번 주가 이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다음 주 아주 이제 근접하게 이제 그런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CEO 협의체 이 부분은 이제 수소 말 그대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참가도 유도를 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이런 것처럼 민간 기업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동시에 이제 그 유럽 글로벌 행사 이 부분은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수소차 관련해서 또 수소 경제 관련해서 모든 역량을 사실 보여주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평화산업은요 현대차 그룹, 한국 GM 등에 납품을 하여주고 있고요. 계열사가 현대차 수소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바로 연료전지 스택 가스켓 이걸 공급하는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강하게 대장주로 자리 잡았고요. 한번 차트를 보신다면요,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오랜 시간 거의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찔끔 반등 한번 나와줬고요. 다시 한번 오랜 긴 기다림, 거의 3, 4개월 후의 기다림.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을 품고 있는데
10거래일 연속. 최근 들어 가장 요새 제가 한번 다시 봐야겠는데 10거래일 연속 오른 종목이 있나 제가 한번 다시 봐야겠지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10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희가 모든 저희가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사실은 이런 어떤 그 바닥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이걸 기다려서 이런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이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종목이 불이 붙었을 때 그 초기에 이 종목의 특징 또 이게 얼마나 시장에서 강하게 주도주로 자리 잡을 것인가 테마로 자리 잡을 것인가 이런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초기에 들어가셔도 긴 3개월, 6개월, 1년의 기다림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그때부터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얼마든지 상한가든 작든 크든 그런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런 긴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는 이거는 이론적인 매매입니다. 항상 주가가 불이 붙고 나서 매매하시는 이런 매매가 실전 매매고요. 긴 기다림 가지는 투자는 사실은 그렇게 실전 매매에서는 별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이번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장중에 발굴이 됐고요. 그날 바로 상한가를 지킹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종목은 이제 최근 들어 비철금속 테마 강합니다. 동시에 대기업 자회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회사 수소차 관련주 이렇게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사실은 이날 제가 아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상한가를 가도 오늘 상한가를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바로 상한가로 지킹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주력 제품이죠. PA가 차량 경량화의 핵심이 바로 뭐죠? 프레임, 틀, 또 엔진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이런 어떤 관련 부품의 필수 소재, 그래서 친환경 차량 수혜주인 점과 동시에 관련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이뤄서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또 실적이죠. 실적도 올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 무려 올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2,700%대로 폭증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미 올 2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이미 호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기차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도요, 연평균 36% 고성장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저희가 종목을 파악할 때 코오롱 플라스틱이 왜 상한가를 가는지 이 종목이 일단 당연히 주포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이슈가 됐을 때는 이런 흐름 파악하신다면 장중에도 얼마든지 상한가 종목을 발굴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요. 업황 호황 시기에 퍼가 평균 17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와 내년 영업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퍼가 11배밖에 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당연히 저평가 국면이죠. 한번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평화산업과 거의 비슷하네요. 오랜 시간 횡보. 이럴 때는 매매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2월, 3월, 4월, 5월에 매수해가지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를 긴 시간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이 살짝 붙었을 때 이럴 때 이 종목을 들어가셔서 내가 이거 단기할 거야, 스윙할 거야, 중기할 거야 이렇게 판단 내리셔서 매매하시는 게 실전 매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왔었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오랜 시간 횡보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아까 평화산업과 거의 차트 그림이 비슷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이슈가 사실은 이 앞서의 이슈보다 더 강력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사실은 아까 제가 여러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 시 매수 관점 좋아 보이십니다. 그래서 앞서의 파동보다는 더 물론 이제 항상 모든 게 100%는 없기 때문에 근데 앞서의 파동보다 더 강한 파동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정 시마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그 다음 종목은 일진 파워입니다. 사실은 제가 원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계의 왕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전계의 왕은 원전데이 왕이요? 원전계요, 원전계. 네네, 원전데이 왕.
아니, 원정계의 왕은 네네. 저 표현이 그런가요? 네, 아무튼 한전산업 그리고 왕자 왕자는 일진파워 아마 제가 항상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일진파워 이 종목이 이제 목요일이죠. 장중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하고요. 어제도 10% 넘는 상세가 나오면서 50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사실 원전주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나 정말 한때 아주 강력한 주도 테마였는데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나 사실은 뭐 맞아. 너무 심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박진섭 위원님 강의 중이시니까 열심히 예. 듣고 있었죠. 예. 우리 또 핫하게 좀 다뤄봤었던 원전 관련주였었잖아요. 한참 예. 핫했었는데 맞습니다. 잠시 주춤이다가 최근에 이번 주 최근 몇 주간에 좀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예, 맞습니다. 네. 공감을 잘하시니까 제가 이게 힘이 나네요. 그 원전주가 이렇게 힘이 없나 싶을 정도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나마 사실 한전사람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견조했는데 뭐 서정기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일진파워를 비롯해서 이렇게 힘이 없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뭐 메타버스, 백신 날아갈 때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주도 대열에서 테마에서 이탈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뭐 불과 며칠 사이에 서정기전 신고가, 일진파워 어제 신고가 불과 며칠 사이에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도 테마, 주도 업종 또 주포의 강한 종목들은 주가가 그냥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흘러내리고 뭐 계속 바닥을 내려가고 뭐 밑에 지하실이 있고 이러지 않고 사실은 바닥에서 언제든지 다시 신고가 돌파 불가 이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항상 주도 테마 제가 이 주도 테마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일진파워는요.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폐연료봉이죠. 이걸 4세대 원전 관련 핵연료 재활용하는 첨단 기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 한국과 미국에서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10년 동안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말 그대로 이제 미국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로 SFR은요, 바로 핵폭탄 연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게 불가능한 건식 공정입니다. 근데 바로 6월이죠.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천명한 차세대 에너지다 하고 천명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모멘텀이 있어 보이고요. 뭐 한미 공동 연구진이 바로 이 파이로 SFR 기술을 원천 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실은 확보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일진파워는 이제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국책 과제 주요 파트너사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 중에서 관련 원전주 중에서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종목도 사실은 뭐 이거 오랜 시간 상세가 나왔고요. 이것도 오랜 시간 행보 후에 상세가 나왔고 이때가 이제 뭐 원전주들의 강세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뭐 이거 뭐 사실 이 종목이 거의 뭐 원전주가 이랬습니다. 고점 찍고 거의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불과 3거래일 만에 진짜 말 그대로 빠바방이죠. 빠바방 터지면서 3거래일 만에 신고가를 돌파해버리는 이 오랜 시간에 거의 뭐 2달이죠. 2달의 하락 후에 단 3일 만에 신고가 돌파. 이게 바로 주도 테마, 주도 업종의 힘이기 때문에 항상 뭐 5대 테마, 저희 뭐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5대 테마를 강하게 보시고 항상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개의 종목은 뭐 이번 주에 그렇죠. 이번 주에 매매를 했거나 또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신원종합개발은 약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의 특징 때문입니다. 제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아마 공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 드렸냐면 올 초에 이 종목이 발굴이 됐고요. 뭐 중반에 또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사람마다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종목도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 성격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포에 이 종목이 발굴이 됐을 때 제가 공개 방송에서 주포의 특징이 이 종목은 한 번에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시세에 연속성이 있는 강한 움직임이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한번 이 종목도 시세를 보시면서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이제 한번 차트를 보신다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급등세가 나오고 나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요. 이번 주에. 지금 가만히 보시면 4거래일 동안 여전히 고점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요. 주가가 거의 멈춰 있다가 흘러내린다거나
이런 종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종목은 특징이 항상 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이런 상한가 가고 나서 후에 강함을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보시면 이번에 뭐 정책이 발표가 된 거 보면 이게 당연히 뭐 건설주죠. 근데 동시에 정치인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정치인의 1호 공약이 바로 이제 부동산 정책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2030 청년촌을 겨냥해서 이 정책이 발표가 됐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뭐 관련 정치인과 아무튼 회사 관계자와 대학 동문이다. 그래서 정치인 관련주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건설주와 동시에 정치인 테마주 얽히면서 상세가 나왔는데 앞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강함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좀 더 좀 그 시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바로 마지막 종목은 엔게임이라는 종목인데요. 행복 혹시 게임 열혈 강호 게임 아시나요? 좋아해요. 열혈 강호. 열혈 강호는 안 해봤네요. 안 하고 있죠? 저도. 네. 저도, 열혈 강호 하셨어요? 저는 예전에 기업이 잘 가면 되죠, 뭐. 스타크래프트만 한 초기에 한 잠깐 옛날 옛적이네요. 옛날에 뭐 네네. 한 달 정도 했었고요. 그 후에는 뭐 게임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엔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갤러그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아무튼 엔게임 수요일 날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어떤 그 매출이 6월, 7월, 8월 세 달 연속 뭐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게임은 이 열혈 강호죠. 중국의 열혈 강호 온라인. 이게 뭐 최대의 지금 캐시카우고 다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가가 오랜 하락 흐름 후에 사실 상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이 아니네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도요. 중요한 부분이 중국 바로 이제 최대 소비 이벤트죠. 국경절 또 광군제 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게임주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요새 흐름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좋은 종목이 있고 나쁜 종목이 있는데 뭐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이 게임 업종이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앞으로 뉴스 플로우가 있지만 게임주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까 신원종합개발 끼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점권에 머물러 있지만 이 종목은 사실 상한가 기록을 한 후에 9,800원 이 자리가 일단 중요한 자리였는데 거기서 지지를 보이고 상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무너지고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주도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주는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관망하시면서 움직임 다시 또 9,800원 돌파할 때 그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뜨겁게 움직였었던 박진섭 위원님의 불종목들 만나봤습니다. 벌써 5탄째인데요. 매주 이렇게 상한가 불종목이 속출하면서 우리 특집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단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잠시 후에는요, 새로운 전략도 공개될 테니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진섭 위원님의 불종목 강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좀 더 박진섭 위원님에게 특별한 레슨을 받고 싶다, 긴밀한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988번으로 박진섭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 답장을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화면 아래쪽에 있는 이 QR코드 까만 네모를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보세요. 새로운 창이 뜨는데요. 그 창을 누르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 박진섭 위원님 무료 방송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불종목에 대한 특강을 이어서 여러분들과 긴밀한 소통으로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번에 돈 되는 테마주로 금방 돌아올게요. 네, 이번 주 시장에 주름을 잡았었던 핫템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핫앤쿨 무엇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이번 주 핫앤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위크를 앞두고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뜨거운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앞서 불종목을 통해서도 평화산업이나 포롱 플라스틱 이야기 들어보셨죠? 수소차 움직임 아주 뜨겁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쿨로 메타버스를 꼽아주셨습니다. 한동안 메타버스가 좀 맥스트를 필두로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잠시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이었네요. 이 두 섹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핫으로 꼽아주신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7일과 8일에 이어서 이런 수소에 대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수소차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수차는 뭐 여전히 뜨겁고요. 이번 한 주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 머니왕 방송 후에 공개방송 시간에 제가 이제 뭐 이번 주 수소차가 관련주가 뜨겁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 이미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이벤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번 주 수소 연료 탱크 제조사죠. 일진 하이솔루스가 청약 증거금 규모도 역대 6위입니다. 기록하면서 상장 후에 따상 기록하면서 수소차 사실 대장주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어제는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수소차 가격의 4분의 1이 바로 핵심 부품이죠. 수소 연료 탱크 이 부분이 이제 현대차, 넥소 또 투싼 이 부분에 이제 공급을 해주면서 유럽 수소차 시장에도 처음 진출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핵심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상장업체에서는 유일하게 바로 일진 하이솔루스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가 사실 우리가 항상 뭐 좋은 일은 계속 일어난다고 나쁜 일도 계속 일어나고 뭐 연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차 관련주들은 이렇게 뭐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부도 내년에 탄소 중립에 5조 원 투입해서요. 수소차 28,000대, 전기차 20만 7천 대를 보급할 예정인 가운데 인프라도 확충이 되면서 수소차 충전소 말 그대로 56곳에서 내년도 100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진정한 청정 에너지원 수소 이 부분이 사실 뭐 진정한 청정 에너지원 이렇게 뭐 시장에서 각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주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현대차가 수소차 뭐 1분기에는 토요타의 1위 자리를 뺏겼다가요. 2분기에는 사실 뭐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근데 아직 판매 대수가 아직 미미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이미 포화 상태가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걸음을 막 뛰었습니다. 수소차 사실 뭐 주위에 뭐 수소차 가신 분들은 뭐 거의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전기차는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보다 오히려 수소차 관련주가 이번 주가 뜨거웠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수소차가 새로운 테마주의 어떤 대장 테마로 등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뭐 평화산업 10거래 연속 상승세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에 이거 너무 올랐으니까 뭐 접근을 하면 안 되겠어 이게 아니라 초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벤트 다음 달 7일, 8일 연속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행사가 앞두면 우리가 흔히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듯이 그 뉴스가 이벤트가 현실화되면 수소차 관련주들이 주춤하고 그 틈새를 타서 바로 최근 주춤했던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치고 나갈 수도 있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또 계속 그 우리가 그 순환매. 그렇죠. 순환매.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런 흐름 그럼 다음에 이런 뉴스가 이벤트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수소 관련주들이 이 친구들이 주춤할 때 그동안 주춤했던 메타버스가 튀어오르진 않을까? 이런 걸 항상 상상을 하시면서 다음 어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이런 거 하실 시간보다는 제가 항상 심리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상상, 망상, 공상 이게 뭐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런 걸 하면 오히려 엉뚱하다고 혼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혼났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멍을 때린다. 근데 사실은 이제 상상, 망상, 공상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엔 과연 그러면 그 뉴스가 7일, 8일 이벤트가 나오면 이 수소 관련주는 어떻게 흘러갈까? 또 다음에는 어떤 테마가 많이 주춤한다고 한다면 어떤 게 튀어오를까? 이런 걸 계속 상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예. 아무튼 제가 그런 부분도 잠시 공개방송 시간에 또 좀 자세하게 시간 내상 저기서 말씀 다 못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수주 테마 이번 한 주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 이 수소차 위크를 앞두고서 수소차 관련주들 움직임 뜨겁게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 무료 방송을 통해서 박진섭 위원님이 이 이야기 좀 더 긴밀하게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쿨섹터로 메타버스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딱 그런 수소차 일정이 있을 때 그때에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런 이야기대로 그럼 메타버스를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메타버스 볼까요? 메타버스요?
근데 제가 또 이거 또 틀리면 또 뭐라고 하실까봐. 뭐라고 안 할게요.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안 하시면, 예, 뭐라고 안 하신다면, 예, 저는 뭐 다음 주에 메타버스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예, 뭐 이거 또 틀린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시고요. 예. 또 시장의 또 주도 테마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적으로 강조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요. 그 5대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메타버스가 어디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장이 뜨겁게 불붙을 때, 뭐 워낙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번 한 주에 시장의 매기가 수소차, 원전주 쏠려서 뭐 일주일 내내 매기가 강했던 건 이제 수소차 관련주고요. 뭐 그리고 주 후반 바로 원전주죠. 일진파워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사실은 뭐 대부분의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조정세를 보였고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맥스트 5% 하락, 또 이제 이런 종목부터 뭐 시장의 상승세 속에서 사실은 뭐 이게 뭐 크게 급락을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쿨 종목이 지수가 뭐 거래소 3,200을 올라갔고요. 코스닥 1,052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시장의 상세가 나온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거나 횡보세 또는 상승폭이 미미했기 때문에 제가 쿨섹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타 주도주들이 사실은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주도주들이 조정을 보일 때 메타버스가 사실 나홀로 강세도 보였고요. 그런 결과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뭐 원전주도 최근 아까 이제 차트를 보셨겠지만 충분한 조정 후에 다시 강세를 보이자마자 쉽게 시국가를 돌파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지금은 힘이 분명히 없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 보면 이러다가 이 종목들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순환매가 도는 흐름에서 종목별로 중요한 지자리에 오게 되면 아까 이제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현제약도 사실 제가 그 언급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 중요한 자리가 분명히 내려왔고요. 근데 뭐 보란 듯이 뭐 단시간에 사실은 뭐 20% 넘는 뭐 급등세가 또 이제 어제 그제 뭐 나와 주었는데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게 뭐 이런 기존 5대 주도 테마죠. 이런 종목들은 하락이 그게 이제 무슨 말 그대로 이제 그 뭐 손절을 위한 하락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종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5대 주도 테마는요. 주가가 내려갈 때 그 부분이 좋은 재매수를 위한 기회이지 그 부분을 뭐 매도를 위한 자리이다. 뭐 사실 이렇게 보시는 건 좀 약간 지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도 근데 중요한 거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절대로 주가 내려갈 때 어설픈 자리에서 매수하신다면은 그 마음고생,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원전주도 거의 뭐 한 2달 동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마음고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터닝포인트, 그런 자리까지 충분히 기다리셔서 뭐 매수하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불붙을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아무튼 중요한 부분이 결론은 이겁니다. 메타버스 최근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정은 매수를 위한 조정 이렇게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언제든지 다시 52주 신고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테마, 그런 종목군들, 물론 이제 대장주로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런 종목군들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핫섹터로 수소 꼽아 주셨습니다. 수소기업 협의체 다음 주 그 일정을 앞두고 그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뜨거운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 쿨섹터로 메타버스 꼽아 주셨습니다. 수급 공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매수를 위한 조정으로 보면서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으니 여러분들 참고해보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사랑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인가요? 뭐 이번 종목은 이제 개인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종목은 이제 LG 화학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급락이 좀. 맞습니다. 급락입니다. 근데 뭐 최근 들어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나와주니까 바로 이제 삼성전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뭐 계속 하락할 때 사실 7만 원 선 사실은 이 삼성전자도 사실은 뭐 주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었고요. 최근 들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당연히 지수가 올라왔는데 뭐 여지없이 또 매도세로 이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화학도 사실은 이제 그 GM 말 그대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이슈 후에 좀 이제 좀 힘들게 약 2주 동안 벌써 19%의 이제 급락세를 보이면서 70만 원 선 주가를 위협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보시면 뭐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장 초반 어제죠, 70만 원 아래로 살짝
깨고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연중 최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뭐 다행히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 7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이제 잘 사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뭐 결국 이제 GM이 이번에 배터리 모듈 교체 비용이죠. 약 10억 달러로 예상이 되는데 이 리콜 비용을 이제 LG 측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LG 에너지 솔루션 연내 상장 이것도 지금 뭐 아무튼 뭐 불투명한 약간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대규모 사실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런 어떤 비용도 작은 금액 비용은 아니지만 이 대규모 리콜 부담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물도 우리가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뭐 임계치라고 하죠, 임계치. 물이 끓기 직전에 어떤 팔팔 끓기 직전에 어떤 그걸 넘어서게 되는 그 시점. 열정.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급등이 나올 때는 하락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그것도 임계치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대규모 리콜 부담 반복되면서 일회성으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좀 계속 그렇게 이제 계속 보기에는 어렵다. 뭐 시장의 의견도 사실은 뭐 이게 뭐 다수의 의견은 물론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런 걱정의 의견도 사실 나오고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근데 저희가 뭐 LG 엔솔도 보면은 이제 GM 리콜 상태로 인해서 뭐 상장 예비 심사 기간 연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근데 뭐 결국에는 뭐 LG 화학이란 이런 뭐 대기업이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결국 뭐 해결을 할 부분이고요. 또 해결해야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란 거는 오랜 시간 횡보세를 보이고 나서 사실 LG화학도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보신다면은 뭐 대기업 어떤 그 주가가 오랜 시간 보시면 거의 5월, 6월, 7월, 8월 4개월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도 돌파했다가 주가 내려온 상태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순히 주가가 오랜 기간 횡보했다고 또 바닥에 있거나 뭐 사서 우리가 말 그대로 기다림을 가진다. 이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기다림이 한 달 만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3달, 6달, 뭐 1년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다림 후에 상세가 나온다는 사실 100%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란 건 모멘텀 받고 상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주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한 발 늦게 움직일 때 한 발 늦게 대응. 이게 최선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LG화학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개인이 사랑한 종목 LG화학 짚어주셨고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 남겨주시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머니왕 박진섭 위원님의 종목 리뷰 좀 더 듣고 싶다, 특별한 전략을 챙기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해보세요.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바로 박진섭 위원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 옆에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요.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잠시 후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시면서 불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주 수소 이벤트를 앞두고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주 수익 전략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넥스트 머니, 넥스트 수익額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잠시 후 새로운 전략 공개될 테니까요. 놓치지 말고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전에 우리 머니왕 박진섭 위원님의 종목 어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강력한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먼저 위원님 디스플레이텍부터 알아볼까요? 전기차에 대한 이슈 가지고 있죠? 예, 결국 이제 디스플레이텍도 이제 아마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거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이게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아마 수익률이 이제 100%가 이제 넘어서는 세 자리 숫자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계속 이런 이벤트가 나옵니다. 현대자동차. 사실 이 종목이 어제 급등이 나온 거는요.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4년 뒤죠.
바로 2025년도부터 새 자동차 모델을 다 전기차로 완전히 바꾸겠다. 이런 소식에 이제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2030년도부터는 이제 휘발유, 어떤 내연기관 차와 생산과 판매를 다 중단하고 2030년까지 8개 모델로 구성된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통해서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막 탄소 중립 2035 이렇게 이런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미 뭐 GM, 저희가 GM,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회사들도 보면 2030년도에서 2035년 사이에 바로 이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 생산을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이미 전기차, 수소차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디스플레이텍은요 이미 아시다시피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에서 경영권 인수 계속 이제 그런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번 한 주에만 사실은 이 종목은요 디스플레이텍은 이번 한 주에만 거의 50% 가까운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다시 50일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요. 이 종목 한번 차트를 보신다면은 비슷합니다. 종목이란 게 늘 이렇게 조용히 흘러갈 때, 그쵸? 이게 단순하게 이 종목이 현재 바닥에 있다. 그리고 이때 매집을 해서 우리가 기다림을 가진다.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상승세가 나올지 않을지는 그거는 바로 결국에는 수급, 주체, 그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어떤 세력이든 주포 반드시 존재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주포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미 불이 붙었을 때 1차로 불이 붙고 조정세가 나왔고 다시 또 2차로 결국 급등이 나와 준 건데요. 이렇게 항상 시세가 불이 붙었을 때 그때 조정을 보일 때 이 종목의 매수 타임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거죠. 테마를 전기차 테마다 강한 테마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가가 조정을 보입니다. 그때는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는가? 사실 이런 부분도 잡아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조정을 볼 때 다 매수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고요. 강한 이슈가 있거나 주도 테마이거나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관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시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50 신고를 갔지만 사실은 올해 상승폭이요 불과 133%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상승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조정이 물론 오겠죠. 이미 윗골 달고 내려왔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텍에 대해서 흐름 살펴봤습니다. 수익률 100% 넘게 나온 종목입니다. 대단한 상승세인데요. 계속적인 연속적 시세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함께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비코전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제시해 주신 전략입니다. 아비코전자, 이 종목의 흐름은요? 아비코전자는 이제 올 2분기까지 연결 종속 자회사죠. 아비코테크의 적자 감소 효과가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회사가 사실은 좀 문제였습니다. 자회사가 좀 장사를 잘 못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아비코전자에 부담을 주었는데요. 그 자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회사가 당연히 흑자였습니다. 근데 연결 기준 자회사까지 연결 기준 영업이익을 내다 보니까 기업이 사실은 적자를 보기도 했는데요. 이제 올 그 자회사가 실적이 좀 개선이 되면서 올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요 무려 2,639%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은 어디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사실 이제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이 회사 제품 활용도도 이제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차트를 보신다면요. 지난 8월 9일이죠. 고점을 찍고 사실은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이 시장의 지금 주도 업종이냐, 주도 테마인가?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적주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바닥을 찍고 상승세가 급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점 고점 다 왔습니다. 50일 신고가. 바로 이제 제가 아마 아비코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공개방송 시간에 제가 이 종목은 만 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 올라서서 안착하고 주가가 위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전 고점 11,350원이죠. 그래서 이 부분 사실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좀 항상 아비코전자는 만 원을 지지하는지 중요하게 보시면서 동시에
바로 직전 고점이죠. 11,350원. 예, 이 부분 돌파한다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비코전자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왕관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평화산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서 강의를 통해서 평화산업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또 짧고 굵게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뭐 시간 제가 이거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10거래 연속 주가가 올라주고 있고요. 뭐 차트로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5일선 이평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요. 황금선이죠.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요. 뭐 이런 좋은 종목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크게 오지 않습니다. 짧게 주고 장중에 마무리가 되면서 주가가 상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뭐 10거래 연속 이제 올라주고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도 장 종료 후에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3.4% 주가 상세가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또 직전 신고가죠. 50 신고가 2,795원 돌파를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시간의 단일가에서 한 3~4% 올라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또 바로 이벤트를 앞두고 신고가 돌파 그걸 이제 뭐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5일 이평선이죠. 황금선 장중 지지 중요하게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 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불종목 평화산업에 대한 얘기까지 챙겨봤습니다. 36%의 수익률 빠르게 나와줬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 수익 전략은 무엇일까요? 예, 다음 주 수익 전략은 다음 종목이요. 다음 주 수익 종목은 바로 이제 제가 사실 뭐 최근 들어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대정화금입니다. 대정화금. 네, 대정화금인데 이건 뭐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SK 바이오사이언스 개발 중, 뭐 다 아시는 뉴스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개발 중인 코로나 임상 3상을 승인을 했고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내년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대정화금은요, 제가 뭐 이런 긴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여러 말씀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SK케미칼 대정이죠. 여기에 바로 대정화금이 60억, 또 SK케미칼이 60억 투자하면서 이런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모멘텀이 이제 SK케미칼, 당연히 뭐 SK바이오사이언스와 연관성 이 부분 때문에 대정화금 말씀드리고 이제 뭐 주가가 많이 또 올랐었고요. 그다음 다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대정화금의 중요한 황금선 주가 자리는 3만 원입니다. 3만 원. 아무 3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정화금 이 종목은 뭐 이번에도요. 주가 내려오고 나서 바로 3만 원이죠.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입니다. 3만 원대 보시면 한번 화면을 보신다면요. 뭐 8월 30일이죠. 8월 27일 29,900원. 3만 원 살짝 안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만 3천 원까지 10% 불로 뿜었습니다. 다시 또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3만 400원까지 초반까지 내려온 거죠. 3만 원 정확히 지지를 보이고 다시 또 10% 이틀 만에.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에 사실은 뭐 10%의 수익을 두 번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정화금 아마 이런 아까 똑같습니다. 아까 뭐 신원종합개발 또 최근 들어 제가 말씀드린 뭐 KNN 이런 종목처럼 주포의 특징이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성격이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사람마다 성격이 틀리듯이 이 종목들도의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신다면 대정화금 이 종목이 내려왔을 때 매수냐 매도냐, KNN 내려왔을 때 매수인가 매도인가 뭐 이런 것들의 특징을 정확히 아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잠시 공개방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잠시 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보세요.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홈페이지에 오실 수 있고요. 빨간색 박스 클릭하시면 박진섭 위원님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상한가 불종목 속출하면서 벌써 상한가 특집 5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잠시 무료 방송을 통해서 긴밀한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다음 주 수익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진섭 위원님과 함께했고요. 잠시 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전략도 꽉 잡아보세요. 자, 그럼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